홍경지와 함께하는 레전드썰 두 번째 안정환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 이제 안정환 드디어 왔구나. 또 축구팬 레전드고 축구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이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말하길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때 다 어렵게 다 자랐어. 나도 어렵게 자랐는데 뭘. 네. 안정환이 이제 어머님이 고생하셨고 어렵게 자랐고 뭐 그때 당시에 우리 왜 운동 끝나고 나면 빵 하나 뭐 우유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운동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학비가 특기 시험 같은 자금을 받으면 이제 그때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택했던 경우가 제일 많고 집이 어려우면 축구를 선택했고 집이 잘 살면 공부를 선택하는 시절이었어요. 축구를 잘 해서 서울공고를 진학했는데 그때 당시 감독님이 초대 득점왕이었던 박윤기 감독님, 거기서 안정환 선수가 많은 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물론 지도자분들의 그 지도력 때문에 이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있게 되면 반복 훈련에서 완전히 차있게 되는데 이제 그 이외의 것을 정말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자기 걸 만들었겠냐고. 노력의 시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주대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서울공고 친구들 더 데려가려고. 야,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한 명의 좋은 선수를 받기 위해서 동료 뭐 친구들 한 두세 명 정도 받아가는 경우 있었고 또 내지는 한 명의 선수가 가게 되면 그 다음 해 후배들이 또 그 선배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 이게 뭐냐면 감독과 약속이 주어지면 그게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학교 간에 연결이 되어졌는데 요즘 입시 제도는 완전히 달라졌죠. 본인이 성적 내고 그게 수시로 이제 성적이 내서 이제 본인만 가는 거였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친구들 데리고 함께 대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또 안정환 선수가 대학교 시절에 너무 잘해가지고 대학교 대표로 이탈리아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국가대표를 데뷔를 합니다. 월드컵 예선을전에 홍콩과 태국과 경기에 출전을 했거든요. 대표님도 뛰셨던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 안정환 선수를 알았던 게 언젠가요? 기억에 남는 거는 나는 K리그에서 K리그에서요. 이제 부산 대우로얄즈 게임을 뛸 때 그때 당시에 이동국, 안정환, 고종수의 그 트리오가 워낙 핫한 아이템이어가지고 그때 한해 플레이에 봤을 때 봤던 거고 국가대표는 언제 들어와서 언제 뛰었는지 기억이 사실 없어요. 나는 박지성하고 안정환하고 기억나는 거는 박지성은 그냥 테스트에 왔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고 그다음 안정환은 K리그에서 먼저 잘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97년도부터 국가대표에 같이 뛰었다는 것은 야 진짜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월드컵 하면 누구였냐면 기억나는 사람들은 저는 그때 진짜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하니까. 일단은 한 5명, 6명 정도 한번 불러볼게요. 김병지, 홍명보, 유상철, 하석주, 황선홍.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 5명은 거의 붙박이였었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 5명은 거의 다 명단 확정이었어요. 아이씨 괜히 잘났죠. 하여튼 라떼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안정환 선수가 K리그 부산 대우 로얄즈에 입단합니다. 지금 부산 아이파크가 아니고. 대우로얄죠. 아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선배가 누구였냐면 김기성 야생마가 있을 때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프로팀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경쟁력이 엄청나게 셌었어요. 제가 입단할 때도 92년도 7월달 했는데 울산현대 국가대표만 하더라도 6명. 아마 부산 대우 로얄즈도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정명환 선배, 김준성 선배, 이태호 선배 등등 해가지고 국가대표 또 그 정도 있고 포항 스텔에서 가면 또 마찬가지 그렇게 있고 아마 신입생들의 그 절벽이 입단하면서부터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안정환은 대우 로얄즈 당대 최고의 팀에서 살아남았다. 야 대단하네. 데뷔 첫 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국과 함께 신인왕 경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부산 대우 로얄즈가 준우승을 하면서 MVP를 탔습니다. 야, 안정환이 준우승했는데 MVP 받았다? 그때 그 샤샤 신혜선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델슨 불은 뭐 떡잎이었네. 원래 보통은 우승팀에서 MVP가 나오는데 좀 이례적으로 준우승팀에서 MVP가. 99년도는 이동국, 안정환, 고종수로 시작해서 고종수 그 3명이 끝났어요. 아마 인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기자분들이 거기에 투표권이잖아. 네. 이게 갔을 때 안정환이 MVP 받았던 걸로. 그리고 사실 뭐 샤샤가 MVP 네. 후보였는데 그 신혜선 사건 때문에 입상으로 돼가지고 그런 이미지 말도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때 네. 대충 기억나는 것 같아. 이 매너 때문에 비매너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계약 당시에 MVP를 타면은 뭐 해외 진출을 더 도와준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2000년, 2001년부터 스페인 레알 라싱 산탄데르를 간다 하다가 페루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탈리아 세리에 A 진출은 한국에 없던 일이었잖아요. 그때 대단했지. 어쨌든 국내에서 제일 잘해야만 가는 거고 해외 무대에 그 진출하는 게 꿈의 그 목표였으니까 거기에다가
이탈리아는 또 공격수가 간다는 것은 거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였거든.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이 빗장 수비로 다 구성되어 있는 나라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이겨내면 정말 최고 공격수 잘해야 하는 건데 그 어려운 무대부터 시작한다고?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페루자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페루자에서 분명히 데뷔 시즌에 뭐 좋은 모습도 보였다가 뭐 약간의 벤치도 했다가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2002 월드컵 때 사실 마지막까지 뽑히냐 마느냐가 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 기억나지? 잘하는 선수는 히든 감독이 일단은 길들이기부터 시작했다. 첫 바다가 홍명보, 김병지, 안정환이야. 근데 둘이 다 살아남아서 나는 왜 죽은 거야? 나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지금도 히든 감독님하고 저하고 잘 되냐지만 저는 밉다고 아직까지 합니다. 존경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2 월드컵이 시작됐잖아요. 공격수가 대표적으로 황선홍, 최용수, 안정환. 이때 누가 뛸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항상 당연히 뛰었지. 그리고 첫 게임 득점하면서 갔는데 야 이게 인생을 바꿀 줄이야. 선웅이 형은 오히려 그날 득점 안 하고 이겼으면 계속 게임을 뛰었을 거야. 선웅이 득점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선웅이 형이 득점하고 난 이후에 탁탁 치면서 나왔단 말이야. 히딩 감독이 딱 나왔다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박항서 감독님하고 딱 하면 히딩 감독이 팍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결면 찍어가지고 자기가 쏠 줄 알았는데 네. 그 다음 게임부터 황선우 선배가 벤치로 가고 안정환 선수가 베스트 라인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정환 선수가 잘하면서 이게 약간 수비나 아래로 묻히게 되는 거죠. 이야, 축구 몰라요? 인생도 몰라요? 만약에 펠트기 먼저 우리가 쳤으면 안정환은 아마 이탈리아로 기여해야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결속골 넣게 되면서 이제 이기면서 이제 페루자 쫓겨나게 되잖아. 이제 반대로 그 한 골이 뭐라고 나라의 감정을 다 움직였다. 야, 그리고 뭐 안정환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거야. 감사한 거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필 페루자랑 5년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잘못돼서 빚이 35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됐죠. 아니 근데 왜 쫓겨난 거는 알아. 감독이 워낙 또 개팍한 그 네. 대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빚이 왜 39억 있는 거야? 제가 진 그러니까 거야? 페루자를 떠나서 원래 블랙번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단 이탈이다. 야 그런 사투리 우리는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일본 가서 또 이제 활약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돈을 벌었겠지.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랑 계약을 하게 돼요. 그 빚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방송도 나오고 CF도 찍고 반 축구 선수, 반 연예인 좀 이런 생활을 일본에서 하게 된 거죠. 일단은 그때 그것 때문에 와이프 만난 거잖아. 또 내지는 그때 그 영향에 지금 예능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인생 원래 다 업다운이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축구 선수였으면 하는데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 뭐 어떤 그런 활약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많이 어려웠겠지만 지금 예능 쪽으로 연예인 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느낌들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늘 어려운 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험치를 잘 쌓아서 나중에 본인의 어떤 그런 경험치를 축적시킨다면 나중엔 기회가 됩니다. 야, 안정환이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생겼어? 그래서 일본에서 대활약을 하고 거기다 번 돈으로 빚도 갚고 이제 다시 난 유럽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유럽을 향하죠. 다시 프랑스 매츠 그리고 독일 듀이스부르크에 입단을 합니다. 근데 두 팀 다 하위권 팀이어가지고 그 시즌에 둘 다 강등됐어요. 강등의 책임도 있는 거네. 야, 뭐 쓴맛, 뭐 좋은 맛 다 보는구나. 네. 그 시즌에 사실 좋진 않았어요. 상황이. 유럽에서 골을 잘 못 넣고 그래가지고 월드컵도 사실 엄청 좋은 컨디션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그 토고전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난 놈이지. 될 놈이면서 난 놈인데 또 그런 시전이 이제 강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의 어떤 적응력이 바로 그런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시킨 거지. 경험치가 쌓이는 게 참 중요하다. 어떤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이제 다 월드컵 끝나고 원래 뭐 블랙번을 간다, 프리미어리그 간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K리그로 돌아옵니다. 수원 삼성에 입단했는데 그 당시 수원이 또 멤버가 대단했죠. 송종국, 김남일, 그래서 레알 수원 얘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환이가 들어왔었는데 일단 정환이가 들어올 때 그 전에 이렇게 봤을 때 널 팀을 옮기면서 그 몇 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 그때 참 힘들었던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안정적으로 팀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아마 그 뒤에 또 스토리가 있잖아. 중국 가게 되고 네. 또 힘든 거야. 네. 생각보다 수원이랑 부산에서 K리그 활약이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좀 아쉽게도. K리그도 따지고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K리그도 공격수의 어떤 그런 역할도 더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평가할 때 공격수와 수비를 봤을 때는 경쟁력이 수비수가 더 훨씬 더 어려운 거야. 그만큼 좋은 수비가 많다. 그 공격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 맞아요. K리그가.
근데 그때 또 자유계약인데 뭐 이적료가 발생하는 조금 그런 문제도 겹쳐가지고 중국으로 합니다. 의외인데 일단 자금력으로 선수를 데려가니까 그게 무기였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마지막 2, 3년 정도는 어쨌든 향후 은퇴하고 난 이후에 계획도 잡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인정한다기보다는 나라도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제 또 안정선 나이도 차고 중국을 가고 하니까 팬들은 이제 뭐 끝났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인데 근데 다렌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다렌의 왕이라는 별명도 생기고요. 2010 월드컵까지 뽑혔거든요. 그때도 월드컵까지 또 가네? 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국가대표하면 팀에서 잘했을 때 또 내지는 좋은 경기력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다른 가서 잘했으니까 그 기회는 작년에 또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 기회를 잘 살렸다. 축구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당연히 그런 기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월드컵 때 뭐 비록 출전은 못했지만 마티오무스 16강 함께했고 다른에서 멋지게 뛰다가 중국 팬들한테 환호받으면서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식도 멋있게 이렇게 했어요. 기자회견도. 안정원 선수 이렇게 은퇴할 때 혹시 뭐 느낌 같은 게 있었나요? 나보다 훨씬 먼저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에 대한 거는 늘 뭐 준비를 하면서도 선정을 하는 거지만 그 은퇴가 이제 보통 남이 만들어주는 은퇴잖아. 뭐 구단에서 만들어주는 팬들이 만들어주는 건데 은퇴는 그런 은퇴 플러스 내가 만든 은퇴도 필요하다. 그 어떤 은퇴냐면 나를 지도해준 분들 또 내가 또 고마워했던 분들 내가 좋아했던 구단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은퇴도 필요하다. 야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나도 못했던 거야.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정한이의 그 발자취가 사실 더 기대도 됐고 궁금도 했었지. 근데 지금은 예능인이잖아. 야, 언젠가는 축구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은퇴한 선수 중에는 뭐 가장 성공한 예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해설로도 활약하고 있고 이런 또 인간 안정환, 선수 안정환을 총평한다면 어떨까요? 어려운 시기에 극복을 잘했고 성장하면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뭔가 있었다. 그러면서 우연찮게 해설로 입문하면서 우연찮다는 건 아마 본인이 성장을 하면서 해설을 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연찮게 함께 했던 그 해설이 예능인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알렸다. 그러면서 사랑받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참 방송 잘하는구나. 지금까지 오래 않았나. 그러면서 축구 지도자하고는 약간 멀어진 계기가 된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 예능이나 실패를 했으면 당연히 축구 지도로 왔을 텐데 그쪽에서 성공을 함으로써 축구 지도자 현장으로 뛰어들어오는 게 약간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축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축구 현장에서 보기를 희망합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오시는 걸로 하면서 네, 오늘 안정환 편 레전드 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선수들의 썰로 이어지겠습니다. 조한이 파이팅! 감사합니다.